전광석화, 순식간이었다. 그 짧은 찰나의 순간 무타의 신형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 것은 기용수의 머릿속이었다. 끝났다. 이토록 귀신 같은 신법이 있었던가. 저 앞에 어린 제자는 죽을 것이다. 문도는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수련한 발검이었지만 아직 검을 채 반도 뽑지 못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맞닥뜨린 절체절명의 위기에 본능적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짐을 느꼈다. 아! 그런데 오히려 기용수의 입에서 짧은 탄성이 나왔다. 무타가 문도 옆을 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목표는 문도가 아니라 바로 서영이었던 것이다. 무타는 양쪽 허리춤에서 쌍장을 쭉 뻗었다. 일척의 거리에서 서영도 쌍장을 내었다. 두 쌍장이 맞부딪히자마자 곧바로 좌장, 우장, 번갈아 세 번의 장력이 순식간에 부딪혔다. 가공할 충격파가 도당 전체에 퍼져나갔다. 야고는 앉아있어서 그나마 덜 했지만 서있던 홍복원과 야율흥은 마치 평형 감각을 상실한 듯 비틀거렸고 그중 홍복원은 머리를 감싸고 이내 쓰러져 일어날 줄을 몰랐다. 무타는 공중에서 장력을 날려 두 장 정도 뒤로 튕겨졌고 곧바로 착지함과 동시에 문도가 뽑아들고 있던 거미 손잡이를 천하 5대 각술 중 하나인 채비각의 재주를 써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올렸다.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는 거미 무타의 앞으로 떨어질 때 거미 손잡이에 정확히 장력을 폭발시켰다. 그러자 방금 전만 해도 무서운 속도로 회전하던 검이 거짓말같이 회전을 멈추고 마치 활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맹렬한 기세로 서영을 향해 곧장 날아갔다. 서영은 오른손을 스르르 들어 올리고는 한척 앞까지 왔을 때 중지 밑으로 가 있던 검지로 검신을 땅하고 튕겼다. 그러자 서영을 향해 날아오던 검이 방향을 바꿔 톱니바퀴처럼 회전하면서 다시 무타에게로 날아갔다. 무타는 내심 놀랐다. 보통의 경우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는 사량 발천근의 재주를 시전할 때는 일단 맹렬한 힘을 그대로 흐르게끔 하는 예비 동작을 하기 마련이다. 단지 숙련된 정도에 따라 공력의 고하에 따라 그 시간이 천차만별이지만 방금처럼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아니, 저 늙은이가... 무타는 만에 하나 서영이 막아내지 못하면 그만이지만 거의 그럴 일이 없다고 애시당초 생각하고 있었다. 단 막아내더라도 사량 발천근으로 방향을 비켜가게 하거나 땅이나 천장으로 날려버릴 줄 알았지. 이렇게 곧바로 자신에게 날아오게끔 튕겨낼 줄은 몰랐다. 그만큼 자신의 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자신 있던 터였다. 날아오는 거미 뒤로 서영의 백발이 시야에 들어왔다. 서영의 백발을 보니 더욱 오기가 발동하여 검을 장력으로 내리쳐 산산조각을 내려고 마음먹고는 어금니를 한번 콱 깨물고 주위 허공에다 대고 장력을 발출했다. 검이 회전력과 속도를 일단 줄이고 나서 장력으로 내려칠 심산이었다. 그런데 속도가 줄지 않았다. 무타는 속으로 당황스러웠다. 어찌 이런 힘이... 어느새 검은 한 척 앞까지 도달했고 조금 있으면 목이 떨어져 나갈 판이다. 무타는 이제 피할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판단해야 했다. 생사의 기로에서 자존심은 일단 버려야 했다. 젠장... 검이 반척 앞까지 왔을 때 돌연 우드득 소리가 나며 무타의 목이 뒤로 쭉 빠졌다. 경결추라는 특이한 절기가 나온 것이다. 그러고는 방금 서영에게 접근했던 빠른 신법으로 삼보 물러난 다음 허리를 꺾어 자신의 배 위로 아슬아슬하게 지나가는 검신의 장력을 가하자 검이 방향이 바뀌며 위쪽으로 날아가더니 아름드리 대들보에 그대로 박혔다. 보통 대들보는 강한 재질을 쓰는데 서영의 도당들에 쓰인 대들보는 물에도 가라앉을 만큼 특히 더 강하고 무겁기로 유명한 물박달나무로 만들었다. 그런 대들보에 마치 진흙에 박히듯 검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박힌 것이다. 무타는 자신의 목덜미로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방금 상황은 일찌감치 옆쪽으로 빠져있던 양춘호는 제외하더라도 야고, 야율흥, 홍복원 이 세 사람은 몸을 움츠리며 피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만큼 위협적인 상황이었으나 조금 전 충격파로 비몽사몽하고 있었기에 세 명 중 단 한 명도 인지하지 못했다. 실제 무타가 거미 방향을 위쪽으로 돌리지 않았다면 뒤에 있던 세 사람 중 누가 되었건 즉사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타가 그 찰나의 순간 뒤에 있던 이들을 걱정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단지 생과 사의 순간에 나온 본능적 행위일 뿐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무타의 절기와 장법은 가히 강호에서 극히 보기 드문 오묘한 것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지켜본 기용수는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내 일찌감치 혈마수의 끝을 보고 다시 강호로 나왔다고는 하나 먼저 손을 썼더라면 큰 낭패를 볼 뻔했구나. 더군다나 무타 저자의 무공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 기용수가 먼저 말문을 열었다.
정말 보기 드문 절학들입니다. 특히나 탄지의 신공을 이곳 변방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인, 과연 신묘합니다. 저보다도 무타 선사의 능력이 더욱 신묘한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 경절추의 신기를 딱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서영의 얼굴에 진심으로 탄복하는 빛이 역력했다. 서영이 말을 이었다. 무엇보다도 마염공이 무시무시하군요. 훌륭한 무학이 사장되지 않고 이렇게 후학에게 전승되어져 다행입니다. 연마존,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요. 무타가 서서히 서영에게 시선을 맞추며 입을 열었다. 항상 대라의 세계를 보고 싶어 하셨지요. 연마존 그분이 제 사부님이시오.